쌍특검 거부권을 사용한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한다며 물타기 시도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기어코 윤두창이가 쌍특검 거부권 행사를 했죠. 후속으로 김건희 제2부속실 설치 및 특별감찰관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마치 대단한 구국의 결단인 양 말하는 게 어이가 없는데 조중동이 바짓가랑이 붙들며 사정사정 했던 제언을 들어줄까 하며 검토하겠다는 것 뿐입니다. 여기에 더 황당한 건 쌍특검을 거부하며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 의무를 들먹였습니다. 사실상 김건희가 헌법 그 자체다라는 말이죠.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자로 인권보호 등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다라 말했는데 그 잘난 인권보호가 왜 김건희 한 명에게만 적용되는 겁니까? 이태원 참사 희생자,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최수근 상병, 배우 이선균, 큰 사고를 당한 이재명 대표에게 가해지는 무차별적인 언론 행태까지 현 정부의 인권유린 행태를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려울 지경인데 저 인두겁을 뒤집어 쓴 사냥개들을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저들이 김건희 제2부속실 설치 및 특별감찰관제를 검토한다며 조중동의 국어를 겨우 받은 척 했는데 앞으로 본격적인 조중동의 윤석열 찬양이 이어질 겁니다. 마침 김건희에게 가장 비판적이었던 동아일보 이기용도 칼럼으로 갑자기 운동권 청산 프레임에 숟가락을 얹으며 간접적으로나마 한동훈을 띄우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바닥에 우연은 없습니다. 대통령실, 한동훈, 조중동 모두 한통속이고 오늘 일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어차피 우리 모두 예상했습니다. 이젠 2판 4판입니다. 민주당은 이해충돌 방지법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을 통해 최대한 국힘 공천 학살이 끝난 후까지 제 의결을 미뤄서 특검 통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를 노려야 합니다. 관련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시간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뭐 1월 9일 정기국회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그럼 네. 2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1월 9일까지가 정기국회면 결국 2월 정기국회로 갈 수 있죠. 그때까지 네. 통과.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표결 없다. 2월 달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좀 되지 않을까. 이거를 자꾸 뭐 총선 뭐 공천 과정이랑 그러는데 그런 거보다는 사실은 국민의힘 분들도 뭐 무기명 투표긴 하지만 얘기를 할 때 그걸 또 바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조금 더 자유로운 입장에서 지금은 굉장히 이제 그립감이 셀 때란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자유로운 이사가 아니라 네, 잘 보여야 되는데 공천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로운 의사가 안 되는데 거기서 조금 벗어나면 사실 이거는 권력의 최상부 최측근에 대한 수사기 때문에 국회에서 의원들이 양심적으로 판단하면 저는 제 얘기를 될 수 있다고 봐요.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조중동의 제안을 일단은 받은 이상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언론의 역겨운 공세가 시작될 겁니다. 하지만 민심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이미 저들은 국민 70%를 적으로 돌린 상태입니다. 저들이 어떤 프레임을 짜고 그걸로 물어뜯어도 민주당은 민주당의 프레임으로 상대해야 합니다. 끝으로 사실상 전쟁 시작 선언이나 다름없는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의 윤석열 정부를 직격한 연설 소개해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과 본인의 가족들을 위한 특별검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첫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그리고 오늘 대통령실의 발표는 너무도 황당합니다. 총선용 특검이라고요? 지난해 4월부터 국회에 올라왔습니다. 진작 법사위에서 또 본회의에 올라와 있을 때 논의됐다면 이미 작년에 끝났을 사안입니다. 총선 앞까지 끌고 온 것은 야당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 여당이 끝까지 특검을 외면하고 회피해온 결과입니다.